이거 보세요. 예, 이제 이런 궤변까지 나옵니다. 대통령이 안 하고 싶어도 하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가야 돼요. 대통령이 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게 만들 수 있지?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민주주의는 정당 정치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김대중의 민주당이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국민경선 제도를 도입하고 당원 제도가 생긴 이래로는 민주당의 노무현 대통령,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일 때 대통령도 강하고 민주당도 강한 거예요.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당이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민주당이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당은 해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치에서 민주당이 정체성을 잃고 해체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다 혼돈입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이 굉장히 위험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이거든요. 대통령이 안 하고 죄송합니다. 예. 열받아가지고 제가 또 마이크를 안 켜고 막 떠들고 있었네요. 예. 야, 저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예? 이재명 대통령님의 민주당이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까? 민주당의 주인이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당대표를 지명해요? 최고위원을 지명을 합니까? 지금 민주당은 누가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당의 지배자가 누굽니까? 예, 이제 오디오, 제가 정신 차렸어요. 이게 뭐 쇼츠 영상이 많다 보니까, 제가 자꾸 오디오를, 조금씩 까먹고 지금 틀게 됩니다. 아니,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지금 이게? 민주당을 누가 지배합니까?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민주당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면 정청래가 당대표가 됩니까? 여러분?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냐고. 박찬대가 됐겠지. 이게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을 사당화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의 당대표, 최고위원 다 민주당 당원들이 선출합니다. 하물며 국회의장도 당원들의 의사가 전부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당원들 20%의 의견이 반영돼서 국회의장을 뽑아요. 이게 왜 이재명 대통령이 당을 지배한다라는 말을 합니까? 자, 이거를 잘 보세요. 저 유시민이 진짜 정신 나간 사람이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당원들이 자 대통령의 뜻을 지지해서 대통령과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자 이재명 대통령이 당을 지배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당원들이 다 개돼지라는 거야. 개돼지.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무조건 들쥐처럼 대통령을 따라가는 개돼지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당원들이나 유권자들을. 이 사람이야말로 이거 파시스트적 관점 아니에요? 대통령이건 유시민이건 최한욱이건 김어준이건 간에요. 자기 목소리를 내서 유권자들, 당원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당원들을 설득해서 당원들이 설득당하는 쪽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게 민주주의예요. 대통령도 본인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당원들이 판단하는 거지. 대통령의 말이 맞는지, 유시민의 말이 맞는지, 정청래의 말이 맞는지, 김민석의 말이 맞는지는 당원들이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는 거지. 우리 당원들은 다 등신이어가지고 대통령님이 한마디 하면 그게 틀린 거여도 막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지금 저게. 그리고 이런 자연 발생적 민주주의라는 게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유시민 너도 입 닥쳐.
아니 뭔데? 저는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은 뭐 당이 해체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유시민하고 김어준의 지배는 받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 그건 괜찮은 거야? 유시민하고 김어준은 마음대로 떠들고 지들이 이끄는 대로 당이 굴러가면은 그 당은 안 망합니까? 그게 더 망해. 민주당은 대통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당원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고 우리 당원의 다수가 대통령과 뜻이 일치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과 뜻이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이 대통령과 함께 가고 있는 거야. 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어요. 언제 있었습니까? 대통령의 뜻과 민주당 당원의 뜻이 달랐던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지난 당대표 선거 때. 그리고 검찰개혁 과정에서. 우리 당원들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통령 뜻을 안 따랐어요. 대통령이 틀렸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그때는. 그래서 정청래를 무려 66%의 당원들이 정청래를 당대표로 찍었어. 그거 대통령의 뜻과 전혀 다른 행위 아닙니까? 그 바람에 민주당이 망했죠. 어? 그 바람에 망한 거잖아. 대통령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대통령 뜻을 안 따르고 김어준 뜻을 따랐다가 나라 망할 뻔한 거 아니야. 지금 검찰 보안수사권 문제도 그래요. 보안수사권도 그렇잖아요. 최근에 좀 여론이 바뀌었는데 장윤기 사건으로 이제 여론이 바뀌었지. 그 전에는 당원들 다수가 보안수사권 폐지를 요구를 했잖아. 대통령 뜻을 안 따른 거 아니에요. 대통령께서 야 그거 아니다. 이거 보안수사권이 사라지면은 경찰에 권력이 집중될 수 있다. 검찰 권력은 누가 견제하냐. 아, 이 얘기를 한두 번 했냐고. 그런데도 민주당 당원들의 대다수가 보안수사권 폐지하라고 그랬어. 그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 이거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폐지하자고 그랬잖아요. 당원들의 뜻이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의 뜻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따른 거 아니에요. 김민석 의원도 그런 거 아니야. 이미 정부에서는 제한적인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으로 3월 달에 정리가 됐는데 당원들이 반대를 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반대를 하니까 대통령이 그저 고개 숙인 거 아니에요. 아, 그래 뭐 어쩔 수 없다. 당원들이 원하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 아니 이게 당이 대통령한테 지배를 받는 거예요 지금? 당원들이 지금 대통령을 지배하고 있는 꼴이지? 그리고 저는 이건 아주 좀 더 근본적인,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이 말씀 드릴게요. 아까 유시민은 그런 얘기를 해요. 김대중의 민주당이었던 적이 있다. 네? 그랬는데 민주당의 노무현이었던 적이 있고, 그죠? 민주당의 문재인이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슬로우TV님, 유촉새놈 비겁하게 녹화방송하고 이놈아 늙으면 곱게나 늙지 젊어서도 늙어서도 이놈아는 분란만 조장하는 인간이네. 자, 노무현의 민주당이 여러분, 문재인의 노무현이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의 노무현이 민주당의 노무현이 어떻게 됐나요? 뭐 그 뒤에 벌어진 일들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죠. 민주당의 문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의 민주당도 아니었어요. 왜? 문재인은 완전히 바지였잖아요, 여러분. 문재인 정부를 실질적으로, 문재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회피했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책임 정치하지 않았다라는 게 문재인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냥 당의 눈치 보고, 뭐 총리 눈치 보고, 당대표 눈치 보고. 사실상 이낙연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이끌다시피 했잖아요. 문재인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안 했다라는 거야. 대통령제 하에서. 그래서 사실상의 내각제다 이런 평가를 하잖아요. 문재인 집권 기간을 사실상의 내각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자,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에 대해서 그죠? 당을 쥐질 않았어요. 당이 완전히 개판된 거 아닙니까? 그 문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민주당이 개혁을 다 말아먹고 있는데 문재인 뭐 했냐고 도대체. 대통령 우리가 뭐 내각제가 아닌 이상에는 저는 대통령제를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이 그죠? 가장 큰 권한을 갖는 정치 체제가 국민의 이익과 일치한다라고 우리 국민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선언을 하는 거야. 그동안 대통령제가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접 뽑은 대통령을 가장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가장 많은 권한을 갖는 이런 제도가 민주주의에 적합하다고 우리 국민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지지하는 거예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저는 문제가 뭐였느냐? 그 대통령제를 스스로 해체를 시켰어요. 이른바 분권화를 했잖아. 분권화. 저는 노무현 대통령도 그거는 평가를 해봐야 된다고 봐요. 대통령의 권력을 해체시켰어. 분권화를 통해서 대통령 권력을 해체시켰습니다. 문재인도 마찬가지고요. 그 결과 대통령제가 저는 형해화됐다고 봐요. 겉으로는 대통령제인데 사실상 내각제나 다름없는 그런 정치체제가 유지가 되다 보니 대통령제의 장점이 단 하나도 발현이 되지 못한 거예요. 대통령이 완전히 바지화 됐잖아. 바지화. 바지 사장이 된 거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뭐 집권 말기에 어땠습니까? 문재인은 또 어땠고요. 이게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정원장 독대 안 하고 권력기관들 개입 안 하고 자 검찰 개입 안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검찰이 권력화됐잖아요. 국정원 독대 안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국정원이 댓글 알바나 하는 그런 조직이 돼버렸잖아. 대통령이 왜 칼을 내려놓냐고. 저는 검찰개혁도 그래서 반대예요 사실은. 나중에 우리가 정권 뺏기면 모르겠는데 아니 왜 이재명이 칼자루 잡았는데 칼을 꺾어버리냐고. 대통령제를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는 건 우리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 우리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정치인이 권력을 최대한 행사해서 대한민국을 개혁해달라는 게 그게 이유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막상 되니까 권력을 다 내려놔 버리면 대통령이 완전히 바지화 돼버린 거 아니에요. 왜 검찰 권력을 안 줍니까? 대통령이. 왜 국세청을 안 줘요? 대통령이. 왜 국정원을 안 쥐냐고. 그런 권력기관들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기득권을 견제하라고. 보수 세력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권력기관을 활용을 하지만 우리 민주당은 그런 권력기관을 이용해서 기득권을 단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뭐가 있습니까? 검찰 박살나고 국정원은 뭐 멀리해야 된다고 그러고. 물론 과거 우리가 군사독재 시절에 그 암울했던 또 보수 정권 때 벌어졌던 그런 불법적인 일들 때문에 우리가 권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게 만약에 진짜로요 우리가 대통령에게 권력이 너무 집중되는 게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내각제로 개헌을 해야 돼요. 좀비 비트레이드님 와우 논평이 이렇게 심오할 수가 역시 최평. 아니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대통령한테 권력이 너무 집중되는 게 대한민국 정치에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라면은 그러면은 내각제로 아예 개헌을 해서 그죠? 권력을 이게 집중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맞지. 근데 말로는 대통령제를 하면서 실제로는 대통령제를 형해화시키는 이런 기형적인 정치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게 이게 맞습니까? 혜태님, 교섭단체 완화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국당과 같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뒤에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오늘 엄청 길어지네. 이거 유시민이 똥을 하도 싸질러 놔가지고, 뭐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마디 한마디가 정치 철학과 관련된 문제여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될 때 또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권력을 내려놓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민주당의 저런 기득권 세력들의 현혹이 돼서 권력을 내려놓으시면 이재명 정부도 저는 실패하게 될 거라고 봐요. 절대 민주당의 이재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유시민이 하자는 거 반대로 가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떴어. 그래서 시청률이 올라갔어요. 김어준하고 유시민이 하자는 거 반대로만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이재명이 되면 안 되고, 즉 문재인이나 노무현의 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김대중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이재명의 민주당이 돼야 됩니다. 우리 당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2번에 걸쳐서 당대표로 연임시키고 이번에 대통령까지 만든 이유가 뭡니까? 민주당을 혁신하고 대한민국을 개혁하자는 거 아니에요. 개혁을 하려면 칼을 휘둘러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당무 개입하지 마라.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권한들이 여당이니까 입법권이 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다수당이잖아 지금. 근데 당무 개입하지 말래. 당이 그냥 멋대로 굴러가게 놔두래요. 그 대통령 무력화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당대표가 말을 안 들으니까 대통령이 국정 운영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지켜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응? 이재명의 칼을 뺏는 거예요 지금. 당을 무력화시킨다는 건. 그 다음에 검찰 무력화시키고, 국정원은 뭐 요즘에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르겠는데 국정원도 무력화시키고. 아니 이게 우리 국민들이 원한 거냐고. 이재명이 칼춤을 춰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건. 칼춤을 춰달라. 민주당이건 대한민국이건 기득권 세력들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우리 국민들이 심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 이순심님, 휴 열받습니다. 더 쓴소리 해주세요. 위로가 됩니다. 대통령께서 칼을 휘둘러가지고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좀 참교육을 해달라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대통령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면 어떻게 참교육을 합니까? 지금 당무 개입이니 어쩌니 하면서 당을 혁신을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유시민이 하는 짓이, 정청래가 하는 짓이, 김어준이 하는 짓이. 그래서 지들 기득권 유지하겠다라는 거잖아. 대한민국의 적폐 세력들, 기득권 세력들, 여러분 검찰이 없으면 뭘로 기득권을 손볼 건데 우리가? 우리 힘없는 국민들이야. 뭐 힘이 없잖아. 그래서 대통령을 대리인으로 뽑은 거잖아. 이재명이 시원하게 한번 기득권 세력들 칼춤을 춰달라고. 그런데 대통령이 칼이 없어. 칼춤을 춰야 되는데 칼을 다 뺏어놨잖아요. 칼을 다 뺏은 거 아니에요 지금? 뭐가 남은 게 있어요? 이제 당권까지 뺏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놈들이. 검찰도 무력화시키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제2의 노무현, 제2의 문재인을 만들려는 거잖아요 지금 저 유시민의 계획이. 자, 하나만 더 보고 가시죠. 예, 이거 오늘 뭐 엄청 길어지겠네요. 예. 그래도 12시에는 끝내겠습니다. 힘들어요 하루 쉬고 오면. 예. 왜 쉬는데 힘들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자, 유시민 헛소리 어차피 소개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와서 보니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조건을 달아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본인이 책임성 있게 이거를 풀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 비슷한 얘기 하지 않았나요? 예. 법무부 장관 시키고 총리시키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어요. 대통령은 마키아벨리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했어요.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을 시켜라. 이게 막 군주론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인기를 얻을 일은 내가 해라. 그런 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정말 인쇄 매체조차도 없던 그 옛날의 통치술이고 지금 이 시대에는 맞지 않아요. 이것이 다 그 재건축 또는 재개발과도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작가님, 제가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자, 이재명 대통령님이 마키아벨리적으로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욕먹을 일들은 밑에 사람 시키고 대통령은 이제 칭찬받을 일만 한다. 이거는 진짜 아예 그 욕을 하려고 작심하고 나온 거죠. 아니 이재명 대통령께서 진짜 마키아벨리적으로 정치를 했으면 유시민이 지금 저 매불쇼 나와가지고 주둥이 나불거리고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청래가 저렇게 미친놈처럼 날뛸 수 있을까요? 김어준이 충정로 대통령 행세를 하면서 민주당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행태를 할 수 있을까요? 마키아벨리적으로 하면? 다 그냥 조져버리면 되지. 아니, 뭐, 김어준 세무조사하고, 또 뭐, 주변에 뭐 없나, 국정원 풀어가지고, 뒷조사하면 되지. 유시민도 세금 잘 내고 있는지, 미국하고 뭐가 연관이 있는 건 아닌지, 다 뒷조사하면 되잖아요. 매불쇼에 전화 한 통 하면 되잖아. 청와대에서. 너 유시민 자꾸 내보내면은, 매불쇼, 니네, 나락 간다? 이거 한마디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순심님, 예. 최욱은 왜 저 지랄인지 진심 궁금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그 대통령이 지금 마키아벨리적으로 예, 국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나치게 민주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 예? 너무 본인의 권력을 제가 볼 때는 행사를 안 하셔가지고 예? 너무 민주주의를 하는 것 같아 대통령께서 지나치게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답답해 죽을 지경입니다. 대통령님 좀 마키아벨리적으로 하시면 안 될까요? 언제까지 저놈들을 저 반정부 세력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 이 반정부 세력을 언제까지 그냥 놔둘 거예요, 대통령님? 이렇게 대놓고 이재명 정부를 공격을 하고 가짜뉴스 퍼뜨리고 당을 흔들고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이런 치졸한 행태를 하고 있는데 이걸 과연 그냥 그대로 지켜보는 게 이게 저는 민주주의인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네. 저는 오히려 진짜 좀 마키아벨리즘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뭐 마키아벨리즘을 중심으로 정치를 하면 안 되지만은 정치에는 책략도 있어야 돼요. 정치인은 야, 언제 우리가 무조건 정도만 걸을 수 있습니까?